자, 저희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해서 이제 뒤쪽에 소활동 설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재현부터 한번 가보겠게요. 네, 소활동 설비 종류에는 일단 재현 그리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맞습니까? 그리고 뒤쪽에 가면요 저희 소화용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따로 여러분들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만 남았습니다. 네, 근데 저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재현이 나오는 거죠. 재현. 그러니까 재현은요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실 재현과 특피 재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거실 재현과 특피 재현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뭐냐면 집중적으로 보실 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디요? 거실 재현. 특피 재현 쪽보다는 거실 재현이 훨씬 중요해요. 시험 문제 빈도로 봤을 때도 훨씬 많고요. 아셨죠? 특피 쪽은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되냐면 여긴 누설량만 살짝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으면 되고 차압 기준이나 이런 서술형 문제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재현을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다? 거실 재현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가보시면요. 페이지 258페이지 가보면 거실 재현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들어가는데 결국 이 거실 재현이라는 건 재현이잖아요. 뭐를 제어한다라는 겁니까? 연기를 제어하는데 거실에서의 연기를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실에서의 연기를 직접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요 한번 가볼게요. 화재에 의한 사상자 중 연기에 의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야? 대부분이 뭐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질식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질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더라. 때문에 화재 시 연기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방역 계획은 그 자체의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소화활동이나 피난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방제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실 재현 쪽에서 이제 하나 포인트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화재실이 있어요. 화재실. 그죠? 거실입니다. 거실. 그러니까 여기 화재실 또는 거실에서 이제 뭐가 나는 거야? 여기에 이제 불이 나는 거야.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죠? 자, 불이 나면요. 당연히 이제 연기가 나올 거예요. 또는 뜨거운 기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부력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는 무조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위쪽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점점 연기층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야, 이거를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실 재현은요. 여기 위에다가 송풍기를 달아놓습니다. 송풍기를 달아놔서 내가 여기다가 얘가 돌게 되면 여기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연기가 바깥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연이 되는 거죠. 그죠? 배출이 되는 거죠. 배연이 되는 거죠. 그럼 거실 재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배출량 또는 배연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시험 문제예요. 배출량을 구하시오 또는 배연량을 구하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단위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CMM이나 CMH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송풍기가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분당 배출량, 시간당 배출량이거든요. CMM, CMH. 우리가 얘를 다시 쓰면 그래서 메타 3승 퍼 미닛. 얘가 메타 3승 퍼 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CMM에 CMH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배출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배연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겠죠? 얼마나 빼줘야 되는지가. 그죠? 그걸 담당하는 애가 누구고? 요 송풍기고. 자, 근데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빼줬으니까 넣어주자라는 거죠. 빼줬으니까 넣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송풍기를 하나를 더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살짝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깨끗한 공기를 넣어주겠는 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왜냐하면 더러운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얼른 빼주고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내가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불어 넣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오히려 뭐를 키울 수 있다? 얘를 키울 수도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산소를 계속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유입량 또는 급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요 기준도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CMM이나 CMH로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현 쪽에 이제 공기량을 구할 때 대부분 다 요 단위로 구하니까요. 근데 화재 안전 기준에 가보면요. 요량 구하는 요양 배출량이나 배연량 구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유입량이나 급기량 구하는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굳이 유입량이나 급기량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도 넣어줘야 되는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유입량은 자 위에 나와 있는 요 배출량 있죠? 얘 이상으로 해라. 즉 뭐보단 많게 해라? 배출량보단 많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많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